네, 안녕하세요. 제이디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구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귀한 손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박입니다. 대표적인 기아의 전기차로서 정말 요즘 핫한 인기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일단은 EV6는 맞습니다. EV6 중에서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롱레인지의 어스 4륜 등급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이건 인정해줘야 돼. 정말 시승차 섭외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오너로서 이 차량을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서 시승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시승에 있어서 테슬라와 기아, 국산차와 대결도 한번 구도로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단점이 있겠지만 오히려 테슬라보다 장점도 있겠고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준준형급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아의 압도적인 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미친 듯이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캐피탈에서도 아니면은 리스 회사, 렌트 회사에서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선발주 차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문제가 뭐다? 안 팔리는 차 한 대를 팔아야지만 이 차량을 배정을 해주는 리스사 렌트 회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륜 구동, 4륜 구동도 있겠지만 에어라는 등급도 있고 어스라는 등급이 있지만 사실 어스라는 등급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고 인기가 많다는 점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은 약 500km 정도까지 가고 근데 금액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속 충전을 하게 되면 약 10,000원 중반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을 하면은 약 20,000원 중반 정도 나오지만 초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약 30,000원 후반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연기관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맞을 듯 합니다. 한번 EV6의 한번 디자인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와, 정말 디자인적으로 압도적인 승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좀 약간의 테슬라를 좀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본넷이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테슬라 오너인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가 다 막혀서 굉장히 단초로운 이미지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모양을 많이 내었고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로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롬이 아닌 약간 황동빛 나는 크롬 재질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의 스포티한 맛까지도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큼지막해가지고 고급스럽고 디테일화를 만들어놨다 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측면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측면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마 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이 다 막혀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내므로써 오포크 형태의 휠을 만들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인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아무리 전기차를 탄다라고 해도 멋이 빠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문 여는 방식이 테슬라랑 조금 비슷한 방식은 맞지만 좀 다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그냥 문을 이렇게 열면 되지만 이 차량은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고요. 키를 소지한 채 터치를 눌러주시면은 갑자기 화가 좀 나네요. 갑자기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달리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뭐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닫아도 관계는 없을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 라기보다는 등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많이 넣을 게 많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 하이테크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어스 등급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옵션까지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키 딱 눌러 그냥 좁은 주차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키 하나로 이렇게 제가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요. 아니야 너 뒤로 가자 하면은 후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간다라는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을 잠근 채 홀드 버튼을 꾹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하게 쿠페형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쁘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스포일러까지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후면을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으로 와봤는데요. 스포일러 형태로 이렇게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만 살짝 가리면 약간 포르쉐 감성 아니야? 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이 스포일러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냈는데 이걸로 테일램프를 구사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기아의 혁명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머플러 팁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뒤에 메쉬 그릴로 하단 범퍼에 디테일을 줌으로써 조금 더 이 차량의 스포티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 여기 뒷면에 있어요. 충전 단자가 여기 있는데요. 일반 저속 충전이죠. 그리고 이 케이블 빼게 되면 고속 충전이고요. 이게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닫아야 돼요. 닫는데 지 멋대로 닫혀요. 그러다 보면 빡빡빡빡 이런 소리도 나요.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고, 닫을 때는 굳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닫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더라도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볼 텐데,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넓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준형 차량이지만 뭐 이 정도 스펙이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수납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규격에 이 정도 트렁크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트렁크 자체가 이렇게 풀 해치 도어로 열리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점까지도 굉장히 괜찮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보다는 확실히 EV6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영상 촬영하면서 바로 시승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이 버튼을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시면 되고요. 기아는 이렇게 조그 셔틀 방식의 고전적인 기아의 기어봉 방식을 사용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터치인데요. 이상하다? 공조기 버튼들이 어딨지? 이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터치의 이제 질감도가 너무나도 좋고 다 터치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기아의 신형 핸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와이드 콕핏 방식의 이제 모니터를 구사를 하였지만 좀 많이 운전자 방향으로 좀 틀어져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뭐 어스 차량이지만 이렇게 핸들은 수동이다 라는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안 보일 텐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마 안 보일 텐데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누를 때는 뭐 요거 누르시면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한번 시승을 하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전기 차량이라 그런지 진짜 너무나도 수납 공간이 미친 듯이 넓습니다. 진짜 이야 할 정도로 넓고, 하단을 보시면은 기어봉 하단을 보시면 여기도 수납함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나 이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데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뒷좌석이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턱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넓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색감도 아주 끝내주네요. 자, 이제 바로 시승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할 때 저속도 해보고 고속도 한번 해볼 텐데요. 저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지턱 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금액대에 이 차량에 포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는 솔직히 테슬라보다 압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줘야 돼.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운전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가장 큰 저속에서의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일단은 테슬라는 굉장히 딱딱해요. 40km로 한번 넘어볼게요. 확실히 테슬라보다 서스펜션은 제가 봤을 때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테슬라는 조금 딱딱한 면에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는 패밀리카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넣었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는 확실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의 특유의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특유의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배기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전진할 때는 거의 안 납니다. 후진할 때는 인위적인 소리가 약간 나기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리고 뭐 RPM이라고 해야 될까요?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소리가 어느 정도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소음이라고 하면은 밖에서는 조금 더 난다 라고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쫙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그냥 다 해놓은 게 아니라 약간 천 재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쁜 재질로 이렇게 차량을 만들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EV6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유인 것 같기도 저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뭐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모델 Y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딱딱해요. 테슬라를 타셨던 분들이나 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는 거 마저도 뭐 업체에서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옵션으로 추가를 한다던가 뭐 부품을 사서 내가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분명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테슬라가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성능만큼은 오히려 테슬라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에 대한 소음이 좀 나요. 아마 영상에는 아마 안 담길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납니다.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놔볼게요. 차는 굉장히 잘 나가네요. 스포츠 모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볼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는 표현이 맞지만 이 차량은 테슬라보다는 조금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연기관 차량처럼 나간다? 그리고 국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테슬라는 엑셀을 떼게 되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약간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나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이 조금은 있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고속도로나 휴게소를 가게 되면은 초고속 충전은 테슬라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 충전까지만 되는데, 이 국산 차량들은 초고속 충전이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줄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ery nice.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운전하는 맛이나 뭐 토크 이런 것들은 확실히 테슬라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차량이 뭐 전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량은 아니잖아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물론 달리기 위해서 나온 차량은 맞지만, 그래도 전기차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정말 저한테는 테슬라보다는 EV6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그리고 회생제동이 세게 걸리지 않다 보니까 옆에 타는 사람들도 거친 운전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회생제동이 걸리면은 굉장히 운전 자체가 거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옵션 또한 이렇게 풍부합니다.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테슬라는 안타깝게도 모니터에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인지를 못 해가지고 카메라 찍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저는 조금 더 가성비 면으로 따지면은 확실히 좋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뭐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소음라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이 정도 외에는 진짜 완벽한 차량이다? 자, 오늘 테슬라랑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EV6 비교 영상까지도 한번 시승을 한번 하면서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깠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리스트 장기 렌트는 어디? 제이리스에서 하시면 되고, EV6 선발주 차량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빠른 피드백, 빠른 출고, 저렴한 견적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